아유,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빵에서부터? 네, 앞에서 하셔야죠. 뒤에서 보면 누구신지 모르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따로 있었는데.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오후 3시여서 3시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힘 최준영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 자리임을 알려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회견장에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있을 선거법 준수를 반드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 도중 후보자에 대한 영어나 구호를 외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기자회견을 위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최준영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예비 후보자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최준영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영상과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TV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 인당에 더 성장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하면 정말 종편의 패널로 많이 출연하는 것이 물론이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비판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는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억을 주셨기 때문에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곳의 미래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진영 구미을 국회의원 당선 출격 수치 완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진영 예비후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따 마치고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구미시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최진영 선거사무실을 직접 찾아주시고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구미 지역의 힘찬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뉴스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 최진영 왜 구미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당선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출마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구미 발전을 향한 기자님들의 높은 식견과 해안으로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리한 비판과 따뜻한 성원이 담긴 조언을 해주시면 그동안 제가 구미에 대해 밤낮으로 공부한 지식과 구미 구석구석을 직접 밟아가며 깨달은 바를 기초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 최진영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구미 북서쪽 끝 무을면에서부터 구미 동남쪽 끝 장천면에 이르기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등 3개읍, 무을면, 옥성면, 도계면, 해평면, 장천면 등 5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등 3개 동, 총 11개 읍면동 지역을 꾸준히 다니며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동료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1공단부터 5공단, 고아와 산동의 농공단지 등 해당 지역 기업시설, 금호산, 도리사, 죽장사 5층석각 등 대표 관광자원, 구미보와 동락공원 및 강정습지 등 낙동강 수계, 그리고 통합대구경북 신공항 예종부지 등을 샅샅이 답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구미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동영상의 이름으로 43개의 동영상을 남겼고 이를 공유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배 국회의원들로부터 종종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역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구미 지역과 동료 시민 소수, 때로는 구미 지도 밖으로 행동하면서 구미의 모든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정책과 공약으로 제도화할 방법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구미의 가장 오지였던 산동읍 송산백현 시골 출신이자 구미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고시 2관왕이 된 구미 사람입니다. 저는 산동읍 송산리가 고향입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송백국민학교에서 5학년까지 다니다가 형님이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학업을 대구에서 마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산동면 백현리에 있는 송백교회를 장로와 권사로서 평생 섬기셨습니다. 학창시절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산동에 내려와서 주말 동안 농사를 짓고 교회의 학생회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름과 겨울 방학이면 언제나 산동에서 부모님 일을 도우며 교회 교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2년 연속으로 홍수가 나서 우리가 가꾸던 과수원을 폐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수입이 빵원, 0원이 됐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고 구미로 내려왔습니다. 구미고등학교 등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면서 구미 시립도서관에서, 낮에는 구미 시립도서관에서, 심야까지는 신편동에 있던 교몽대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구미 아들로 당당하게 사법고시와 법원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에서 건설부동산 팀장 등을 맡아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공익의 대변인으로 쓴소리 반소리를 펼쳐왔습니다. 저 최진영, 예비호 중 유일한 고시 합격자이자 고시 2관왕, KBS 등 방송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온전히 구미 발전에 쏟아부어 구미 제2의 도약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저만의 확고한 강점은 제가 유일한 고시 합격자로서 사법고시와 법원행정고시 등 고시 2관왕을 했고, 지난 10여 년간 KBS, YTN, TV조선 등 거의 모든 방송에서 꾸준히 법률가 정치 평론가로서 보수우파의 대표적 대변인 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이른바 촛불 전국 속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법조 생활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인동에 법무민 CK 구미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왕성하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41만 산업도시 구미에 법원과 검찰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로펌도 없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었기 때문입니다. 그 활동 과정에서 저는 쇠퇴라는 구미의 냉혹한 경제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방송 활동을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시던 고향 구미 시민들께서 강력히 국회의원 출마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구미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웃과 시민들께서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구미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고시 2관왕 출신으로 방송에서 우파 대변인을 역할을 걸어온 최진영이다. 다양한 인적 인프라와 법무행정 경력, 그리고 법조 경력을 쌓은 최진영만한 후보가 없다. 또한 고시 출신 김장호 시장이 최 후보보다 2살 많은데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경제 전문가인 김 시장이 구미를 이끌고 법률 전문가인 최진영 변호사가 구미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구미가 다시 뜰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새기며 더욱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구미,
고향이 구미인 사람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미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주저없이 고향 구미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 최진영 20여 년 법조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온전히 구미 발전에 쏟아부어 구미 제2의 고향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최진영 구미를 다시 지역 총생산 국내 10대 도시 나아가 종래에는 5대 도시로 만들 비전을 선포합니다. 구미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BP가 53,8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22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국 9위를 기록하며 경북 지역 시군 중 유일하게 전국 10대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식 전자누리집과 구미시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구미시 1인당 GRBP는 6,717만원으로 10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크게 퇴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통계로 보는 구미시정 책을 샅샅이 숫자를 통해서 구미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구미시가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로 나온 것이 구미시 수출 239억 5천불 돈의 1위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수출 총액이 엄청나게 감소했고 그로 인한 순 플러스 무역 수지가 100억 이상 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자립도 또한 가장 높을 때는 2017년 경이 37 내지 8%였다가 최근에는 27, 8%까지 곤두박질을 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구미 시민의 1인당 GRBP가 떨어진 것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것처럼 2020년 이후에는 구미의 GRBP 통계조차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경험상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구미의 GRBP는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위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까지 흔들리는 구미의 자존심, 시민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성장, 번영을 위한 의정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구미를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저 최진영, 구미를 다시 1인당 지역 총생산 전국 10대 도시, 나아가 5대 도시까지 끌어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슴 따뜻한 구미 시민들의 힘에 기대어 굳은 의지와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구미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저에게 주어진 엄중한 소명을 다하여 오는 4월 10일 제21대 총선에서 구미시의 국회의원으로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3대 핵심 공약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진영이 구미 시민과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무을, 옥성, 도계, 해평, 장천면, 보아, 산동, 선산읍, 동료 시민 여러분, 저 최진영 후보는 3대 공약으로 도농 통합도시 구미 제2의 전성시대를 방역있게 열겠습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 최진영, 구미 발전에 필요한 3대 구미 발전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구미 반도체 방산 특별법, 구미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구미 물관리 특별법 등 3대 구미 발전 특별법을 통해 구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구미 반도체 방산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구미
10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구미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힘입어 올해부터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 클러스터 전략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양대 핵심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미 반도체 방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대 사업을 현 정부의 국책 사업을 넘어 정권과 관계없이 미래 구미 100년을 책임질 구미시 미래 핵심 성장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구미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신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혜택은 극대화하여 구미를 신공항 중심의 광역경제 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은 구미 제2의 비상을 보장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구미는 공항과 직선거리가 약 10k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혜택도 있지만 공항 근접 지역에는 소음과 진동 및 분진 등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통합신공항법 규정 중 구미를 배제하는 악법을 폐지하고 구미시가 신공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구광역시와 구리군 그리고 경상북도 위성군 지역으로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미를 지원 지역으로 반드시 놓도록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를 때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 즉 대구광역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국방부 장관을 지렛대로 해서 이 부분을 개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추후 전략환경평가 등을 종합해서 구미 지역을 이전 주변 지역으로 편입시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항 이전 특별법 제2조 5항에는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서를 규정하면서 이전 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소음 피해 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지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으로부터 이 지역을 10km 이내로 묶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구미신공항 특별법을 통한 공항 후 대우지의 지원을 예산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향후 저는 이전 주변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소음 피해 지역과 관련한 규정을 확장하도록 개정하여 구미 지역 중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관련법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구미와 관련된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또 화물공항 이런 부분이 구미 지역으로 확장해서 설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도 배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셋째, 저는 구미 울월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환경 관광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구미를 넘어 영남 지역의 낙동강 관리를 위한 통합형 체계를 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 환경의 보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예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저는 낙동강 수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구리지역 낙동강 인근에 국가정원을 유치하여 신공항 친환경 관광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구미 물관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대 특별법을 넣어 다시 또한 3대 농촌지원특별법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최진영 3대 농촌지원특별법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구미 농촌지역의 제2의 새마을운동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남통합도시 구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구미 농촌지역의 주거, 고용, 건강,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농촌지원특별법이 3가지가 제정이 되어서 빠른 것은 지난 12월 달에, 조금 느린 것은 다가오는 연초에 모두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첫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이른바 농촌지역 재생법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읍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치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신념으로 마을길 넓히고 지붕을 개량했던 그 시골 마을들이 50년이 지나 재창을 리모델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일찍 손을 쓰면 국비 등을 지원받아 우리 특히 구미을 중 농촌 지역을 정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즉각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농촌 협약 체계를 할 경우 1개 지자체당 2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이 태양광을 먼저 선정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전국에 노력하는 지자체는 이미 이와 같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신속하게 이와 같은 사업을 독려해서 공모를 통해하여 구미 시민들, 구미 농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균형 있고 수준 높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법을 통해 농림축산부, 지자체,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구미, 읍면 등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이 확대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역 농림어법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과 공익증진, 지역 주민의 경제사회적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3대 농촌지역특별법을 통해 구미 읍면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도농통합도시 구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법률 전문가이고 시골에서 자라나서 시골에 정말 이른바 손놈으로 본 시골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던 사람만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드리는 세 번째 마지막 큰 공약입니다. 저 최진영, 구미에서 해외로 나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구미로 리쇼링, 즉 국내 복귀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에디컬 신화의 삼성전자, 백색가전의 대명사 LG 등 많은 구미 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른바 오프쇼링 현상이었습니다. 고위분과 노사 문제, OECD 대비 과도한 법인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미 발전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마치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었던 제조업체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으로 복귀하는 현상, 즉
리쇼링 현상이 구미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구미 신공항 특별법으로 물류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구미 반도체 방산 특별법과 물관리 특별법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면 핵심 기술 유출 문제, 신흥국가의 급격한 임금 인상 문제, 물류 비용 압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집 나간 대기업들이 구미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형 로펌의 업무와 해외 유학 등으로 맺은 대기업 경영자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미에 다시 돌아와 할 필요성을 이분들에게 설파하고 구미 국가공간에 대기업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실제 저는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고 SK 최태원 회장도 유시카고를 나와서 저희가 매년 자주 공연을 하면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구미시를 LG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삼성시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LG와 삼성은 나아가고 SK 하이닉스 등 아이닉스, SK 실트론 등 구미가 점점 SK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SK들과 협력 최정상 경영자들과 협의를 해서 SK 관련된 대기업들을 대폭 유치할 수 있도록 이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쇼링과는 별도로 대기업을 구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저는 몇 가지 큰 공약에 뻘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시민 여러분과 기자님들께 공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 발전과 후보자 홍보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제 구미의 선거 문화가 바뀌어야 될 시기입니다. 무릇 모든 선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새로운 선거 문화, 정책 선거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저 최진영, 구미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구미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돛을 올리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습니다. 제게 부족한 경험과 지혜, 용기를 여러분들께서 보태주십시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의원, 소외된 이웃의 힘든 삶을 채워주는 따뜻한 의원, 가족처럼 소통하는 의원이 되어 우리 구미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구미 시민이 구미시의 주인임을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찾아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는 신구미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불구하고 기자회견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자분들이 되셔가지고 박수에 좀 인색하신 것대로 너무 냉철적으로 판단해주고 계셔가지고 좀 좋은 공약일 때는 박수도 좀 쳐주고 해주십시오. 사모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국민의힘 최준영 구미시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가 공명선거를 준수하며 반드시 구미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는 필생의 의지를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큰 절로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절하시는 분은 배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이제 메인이죠.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출사표는 잘 들으셨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 손 넣으시고 손을 드시고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그야말로 변호사로서 시작과 끝이 참 무궁무진한 분인데, 어떻게 또 이제 정치에 마음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고향 땅에 오셔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고무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잘 될까? 어떤 그런 참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많고, 저는 한 30년 얻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수도 없는 선거가 많이 겪어봤어요. 겪어봤고, 국이라는 것이 아주 별난 곳입니다. 여기가 과거 참 김연한 허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한 의원, 장석준 의원, 백석주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영식 의원 좀 이렇게 쭉 계속 부작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 후보께서는 이미 다 합니다. 전 국민들이 패널로서 그 날카롭게 공유하고 뭐 질문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형님도 어저께 선거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변호사인데 왜 저렇게 이렇게 오셨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딴 것보다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후보들한테는 지옥 같은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진짜 깁니다, 이게. 한 내일 동안 딱 싸움해가지고 누가 되든지 마든 이러면 좋은데, 2월 한 달, 1월 정도 남았죠. 2월 한 달, 3월 한 달, 다 하나 그러면은 배짱 마릅니다, 이제. 맞네. 고생을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출사표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하게 그냥 판타스틱한 얘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만 대해준다 그러면은 국민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다 그 내용을 알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묻고 저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거를 한번 밝히셨는데, 경북 조민일보 김행식 본부장입니다. 반갑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쭉 이제 3월달이 되던 이제 공천이 와요. 그렇게 인지도 지명도 뭐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건데, 너 꿈이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얘기야. 내가 그랬잖아요. 서울 말 쓰지 말고 꿈이 말 써라. 꿈이 어디까지 가봤노?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만약에 지금 뭐 강병구라든지 신순식이 뭐 최우영이 뭐 허송 많이 있잖아요. 특히 어느 쪽에.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공천받을 거예요. 우리 변호사께서도 받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고. 만약에 공천 못 받으면은 백의종은 한 의향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사님. 백의종군 한 역사가 벌써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6년 새누리당 영입 1호로 당에 영입이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최진영이가 꿈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쪽 정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쉬운 꿈으로 내려오지 않냐고 춥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그때 정청래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험지 중에 험지, 마포을로 갔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무성 당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알력등, 이른바 공천파동으로 저는 낙동과 오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청래는 잡았지만 손혜원이 당선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영입 1호였습니다만 다른 아무런 잡음 없이 그때의 선대위 당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기 정도를 하면서 그 당시 20대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른바 잘 나가던 변호사 좀 껍적하면서 내려왔다가 당선되니까 금방 집 사고 올라간다. 그런 비판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 최진영이 골라도 여기 와야 되는데 저희 범범이 CK 인동 사무실로 가는 요즘 일이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미 선거와 무관하게 범범이 CK 구미 사무실을 인동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호사 업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는 저뿐만 아니고 정말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구미를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제 직장이 구미에 있고 제 시골 집이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정말 제가 30년이 됐습니다만 작은 집이 여기 산동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선이 후보자로 확정되면 여기 계신 다른 후보님들이 저를 적극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인의 답변 한 3분 정도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라이프 권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출사표 전달했습니다. 그 출사표 중에서 그 인용하신 게 있는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겠다. 이게 한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데 요거가 이 도서가 구미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인당 GRBP를 국내 10위권 안으로 드리겠다는데 지금 이제 ESG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사실 그 말씀은 한비아의 어떻게 보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저 한비아 팬이어서 한비아 시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게 이게 지도와 자를 가지고 지도와 자가 지도자고 지도자가 리더 아닙니까? 지도를 가지고 지도만 읽지 말고 밖으로 행군하라. 저는 구미 지역에만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구미 지역을 위해서 대구의 홍준표를 만나겠습니다. 구미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을 만든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이 낳은 성과를 직접 만나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충청도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을 가지고 취수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래서 아유 형님 잘 봐주이소 하니까 나 그런 동생 본 적 없네 하는 홍준표도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의 스코어로 봤을 때 지금의 구미의 정치권의 리더십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당하기만 하고 뭘 얘기를 하면은 그냥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찍소리를 하는데 찍소리를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른 프레임, 홍준표가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 홍준표가 얘기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법적 근거, 그거를 대면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겠죠. 홍준표 시장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안 나니까 그래? 우리 그 안동에 가서 뭐 하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새로운 프레임이 저는 구미시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준표가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왜 아무 말 안 하니 이런 접근이 아니고 홍준표가 A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B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미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특별법, 그 중에 물관리 특별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대구, 경북 동료 국회의원들의 공동입법 발의를 받아가지고 이 수계에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MOU 체결하고 깨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법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환경부에서 세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얘기를 해야죠. 여기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신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대 우리가 옛날 저도 대구에 있으면서 갑자기 아침에 수도를 여니까 페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없는데 아직까지 페놀 파리를 하면서 대구와 구미가 반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공법, 새로운 법을 제안함으로써 홍준표의 예봉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지금 말씀해드린 거에 대한 저는 1차적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관한 규정이건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그러잖아요. 막 시장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공항한테 가가지고 홍준표 시장에 가서 뭘 하는데 공항 소음은 홍준표하고 관계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어디 가야 되죠? 국방부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번지수를 알아야 법을 알아야 번지수를 알죠. 물론 목소리를 내는 취지에서 해평, 선산, 산동, 여기 옥계 분들이 가는 건 알지만 뭔가 구체적인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쉽게 말하면 빠삭하게 꿰면서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법률 전문가로서 구미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확고한 장점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지도 밖으로 전화하고 구미시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제가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것은 그 자체 해외에 가서 구조 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구미시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 다른 지역 지자체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구미시에 옥동자를 납득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런 겁니다. 우리가 해평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강정습지를 비롯해서 인근에 국가정원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 여기서 만들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럼 설계를 찾아야 되죠. 설계가 어디 있죠? 저 멀리 순천만에 있습니다. 그럼 순천시장을 만나야 됩니다. 순천시장이 저와 스펙이 똑같습니다. 거기가 법원행정고시 합격했다가 나중에 사법시험 합격했고 노광규 시장님이 그래서 또 국회의원도 하고 하시다가 시장 되셨는데 그분 가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울산시장 만날 겁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있는 국가정원 어떻게 하는지 만날 겁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도 밖으로, 구미 지도 밖으로 행군해서 단체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옥동자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구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정주 여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는 이제 가볼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KTX 옆부분 거의 어떤 정치력이 KDI 보고서에서 열지 못하는 구미 정차 내용을 끊임없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미 정차에 대한 일부 내용도 KDI 보고서에 어느 대표 수박 잔치라든지 기타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떤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정치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KTX 부분은 모 국회의원 지역에 KTX 동대구역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직접 주민공청회를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관련 비서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KTX에 대한 구미 현실에 맞는
지금부터 대안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문제 대구 종합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피해 대책은 있는데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님께서는 소음에 대한 부분은 이미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관련해서 피해 대책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공항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최근에 지난주에 여기 구미코에서 통합공항 통합환경 영향평가 1차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여기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항 소음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중에 소음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소음 지도가. 제가 왜 그걸 아냐면은 제가 서울에서도 거의 성남공항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공항 바로. 그래서 제가 소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아파트에는 공항 발주로에서 멀어봤자 700~800m밖에 안 되는데 소음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음 지도에 따라서 소음이 활주로가 이착륙하는 거에 따라서 소음이 바로 옆이지만 많이 날 수도 있고 전혀 안 날 수도 있는 게 이게 소음의 원리적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쪽에 와서도 소음 하는데 소음 지도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일부 제가 기자님들한테 소음 지도를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울공항의 소음 지도를 제가 링크를 딱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는 쪽으로 해서 길게 나와 있지만 옆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계속 소음 지도를 좀 찾아다가 특히 지난 2주 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하는 매일신문 신년 하회를 했었는데 그때의 현재의 경북 건설국장 전 구미 부시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만 아직까지 소음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아니다 다르다. 1차 지금 공청회를 했는데 소음지도 초안을 냈는데 요인단들이 소음지도를 내긴 했어요. 근데 여기 경운대 교수님이 한 분 지적했는 것처럼 그 소음지도는 군공항 소음지도가 아니고 민간공항 소음지도를 했어요. 민간공항 소음지도 3,500m, 400m 활주로에 있어서 민간공항 소음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이른바 쉐쉐기, 전투기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주장은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지도를 빨리 내놔라. 군공항 2,700m 되는 군공항의 이 전투기들이 F-16이나 이걸 뜨고 내릴 때의 소음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통합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소음지도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10k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해평에서 오신 여기 대모하러 오셨을 때 그때 저도 같이 하고 제가 낸 대안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 성남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는데 공항이 있는 거 알면서 거기에 집 지었고 계속 들어가면서 도시화됐을 때에 도시화되면서 그걸 감수하면서 들어간 사람과 거꾸로 우리는 진짜 100년째 조용하게 속길 끄고 농사 지으며 사는데 거기에서 정말 공공항과 이 민간공항이 들어왔을 때 소음에 느끼는 감수성은 하늘과 땅 사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다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 기존에 야 이거 10km밖에 안 되고 소음 몇 데시벨 이것도 또 다른 기준이 있죠. 그거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제가 드렸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10km라고 하면은 10km가 아니고 15km 아니면은 옛날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소음이 뭐 90dB, 뭐 100dB였다고 하면은 여기는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데시벨을 더 낮추는 그런 식의 접근법을 통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당연하게 지금 탈출을 변경해야 했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현재의 군공항 소음 지도가 나오면은 야 봐라 이 정도면은 너네가 우리한테 지원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것은 바꿔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럴 것이다 그럴 우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국방비도 안 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 국방비도 안 낀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면 너네한테 까 라고 하면서 군공항 소음 지도를 빨리 우리가 내달라고 법적으로 정보공개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팩트를 확인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하나, K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흘러간 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근 경북 정치뉴스에 신학봉 의원님 그 사이에 이제 나오셨는지 KTX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글을 실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말 30년째 구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루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선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김천구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면 이까지 5만원 걸렸어요. 4만 5천원. 그런 일을 김천구미역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거기서 택시 기다려서 타는 거는 시간이 같으면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미까지 1시간대를 뚫는 KTX건 뭐건 그걸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뭐 저런 안까지 있더라고요. 대전역에서 아예 별도로 이제 이까지 바로 오게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좀 더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해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KTX에 대한 대책 만들 수 있으면 벌써 제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게 KTX건 KTX 할아버지건 간에 서울과 구미를 1시간 반 주파하는 교통수단을 만든다는 그 비전을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KTX 부분에 대한 신학군에 기고하시는 거 보셨다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최고님께서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열심히 다니고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KTX 구미역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8번. 그런데 그게 그 코레일에서 적자를 이유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흑자 적자의 문제는 좀 넘어서는 부분이 아닌가. 구미 시민들의 어떤 그 수도권 접근성, 수도권뿐만 아니고 그 영남 남부 지역으로 접근성 이런 부분이라는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예전 같은 일이지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KTX나 KTX 이용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있고 아니면은 사실 제가 여기 밖에 걸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김천구미역, 김천역 그리고 공단, 인동, 옥계, 산동 그리고 넘어서 구미 공항까지 가는 모노레일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노레일 가는 걸 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성대 토목과 나와서 이 개발 사업하는 그 키움 자산운용에 있는 친구한테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만 김천하고 구미 다 합쳐도 지금 한 50여 만, 60, 그러니까 15만이고, 그러니까 60만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이게 베니핏 코스트가 안 나오는데요, 미시가.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더니만 그 공항에 대한 그 데이터를 봤더니만 이 그 통합 공항을
1000만 명 이상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물동객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한번 그런 부분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결국 KTX가 선형의 문제로 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마치 지금 광주에 가면은 광주역이 있고 광주 선정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선정역으로 돼서 KTX가 저쪽 밑에 목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주 시내가 공동화됐다고 하면서 계속 정치권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 전철이 연기됐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사실 하면 바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대구 서대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서대구 KTX역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권영진 전 서울 대구시장이 모노레일을 달서구 쪽으로 넣는 방안을 지금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형의 이 각도를 할 때 KTX가 구미 가운데를 관통할 경우에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잘 알고, 여기 국회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김천구미역에서 김천역을 통해 가지고 이번엔 바로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통수단, 그것이 모노레일이 될지 트레인이 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이동성을 보장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김천까지 연결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여객의 인원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디어 지금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뭐라고 해요? 대구시장. 우리는 그냥 팔공산 뚫어가지고 그냥 가버린다고. 너네한테 무슨 동구미역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어떤 동대구역에서 이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동구미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말씀드린 대안으로서는 KTX를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김천구미역에서 시내를 통해서 공항까지 가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트레인이든 아니면 모노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캠프 내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대안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저희가 답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이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사표 셋째줄에 보면 삼성하고 LG 대기업을 20월 다시 임대로 들어오기를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노조하고 임금비 때문에 외국에 지금 빠져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몇 년 전에 그 정쟁된 주체로 외국이 투자자들이 간담을 했었는데, 그 가정을 보니까 한국 이 정부적인 노조 자체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노조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노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이 노조를 어떻게 후보님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며, 현재 또 지금 국시간에 누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 나를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출마 선언 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건 아니면 그것이 LG 반도체 공장이건 LG 전자 공장이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AI라든가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이 고용하는 노동자 인력이 확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가팩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온다고는 하겠지만,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노조 문제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형, 정말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하면 진짜 많은
출퇴근 차량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공장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제가 옵쇼링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했는 게 결국 고임금, 노조분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놓고.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은 적은 고용을 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고용이 줄어들면은 구미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런 삼성 오라고 하느냐. 그건 하나만 알고 물은 모르는 거죠. 이른바 스필로버 혜택. 물이 있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럼 삼성이나 이런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각종 세금이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직접적인 세금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전방 후방 파급 효과 이른바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하청 업체들이 거기에 쫙 고여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관련된 소송을 제가 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 있을 때는 하청 받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막 돈이 잘 돌아가는데 삼성전자가 가버리니까 돈 빌려가지고 그 공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갈 것 같으니까 돈 빌려줘서 담보했던 부동산을 그 장치를 여기 은행에 대은행에 동의도 안 받고 베트남으로 갔다가 잡혀가 깜빡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많은 어떤 하청 기업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그걸 통해 가지고 구미의 GRBP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리쇼링에 따르는 어떤 그 노조의 위험성은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많이 낮추고 또 고용이 덜 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세제와 전방 후방 파급 효과에 따르는 하청업체의 어떤 고용으로 그 고용을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구는 확 늘어납니다. 실제 지금 인동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인동동의 인구가 47,000명입니다. 그런데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67,000명이었어요. 삼성하고 LG가 나간 다음에 5년 만에 인동동 인구가 2만 명이 줄었습니다. 2만 명이 줄었어요. 물론 삼성하고 LG가 들어온다고 그만큼 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있는 원룸들, 거기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그게 들어오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계속 이어서 아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가 가진 대안은 복수 주소대입니다. 복수 주소대. 민주당은 좀 반대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입니다. 구미 사람이 구미에 삽니까? 대구에도 살고 서울도 살잖아요. 그런데 주소를 자기가 사는 데뿐만 아니고 시골집의 주소도 하나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독일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역 인구 감소 내지 지역 소멸 문제를 복수 주소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지만 주소가 서울에서도 살고 구미에서도 살기 때문에 특히 구미 시골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르는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빈집 문제도 해결되고 그에 따른 세제도 높아집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에 구미의 그 재정 자립도가 38%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27% 8%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수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집에 주소를 인정하는 걸 인정해주면은 그러면은 누이조건 매우 좋은 거예요. 자기들 주말에 와가지고 텃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반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집 두 채 다 인정하면 집 두 채 인정해주는 게 뭐가 없겠어. 시골에 제가 저기 그 도계에 갔더니만 도계 면사무소 바로 뒤에 진짜 한 100년 된 그 귀신 나오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싶습니다. 박근혜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해편전에 축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축사 범위가 치고 많은 그런 데이고 거기 축사에 그거를 나중에 우리 후보자님 생각으로 중앙집중 한 곳으로 모아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계획이 어떤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 시장님의 작년에 공약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북구미 IC에서 서구미 IC가 고속도로 개설 지금 국토부 원희룡 전 장관 있을 때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속도로가 가번을 지금 가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으로 지금 가번에 그 구미시가 고속도로가 중앙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임 시장님이 그것을 공개할 때는 그 고속도로가 그 대구 경북 시공항 물류 그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고속도로가 굳이 거기 개설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게 개설된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류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봉곡의 북구미는 물류단지가 없거든요. 물류단지는 지금 칠곡에 그 조대를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우리 후보자님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해평에 있는 축사 문제, 두 번째는 북구미 IC와 구이를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 문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해평 축산 그 시설 문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골 우리 산도 백태에 가면은 저희 그 저양 땅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한 소 한 100마리 내지 200마리를 먹이시는 축사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좁은 골짜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냄새나고 굉장히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해요. 어떻게 여기 호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딱 그 문제죠. 배곡리부터 해가지고 그 성수 쪽으로 앞으로 쫙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스마트팜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마치 그 21세기판 경제정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20세기 저희 또 거북도를 한번 쫙 해가지고 할 때 다들 반대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내 문전옥답 잘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있어서 해평 지역만 해도 5공간이 들어서면서 이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어떤 그 보상 문제에 대한 예산만 이게 충분히 지원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로 사실 낙동강이니까 그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이라는 부분을 또 통합해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축사 문제, 그 분뇨 문제, 메탄가스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또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그 해경 시민들의 어떤 공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모은다고 하면은, 그리고 플러스 예산을 그 토지를 보상해주고 또 대안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저는 개인적인 이미 그런 축산 그 악취라든가 분뇨 문제로 사실 이웃으로서 좀 불편한 점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번째, 구미 ICO하고 그 구이 서구리 IC죠. 저희 시골집 평화동 그러니까 거기가 그 소보 들어가기 전에 그 서경이잖아요. 서경에서 저도 서울에서 내려오면 이제 상주 영덕 그 속도로 그 서구리 인터체인지 내려오면은 저희 시골집까지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평 쪽으로 해서 쭉 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길은 연결해야 맛이다. 길은 연결해야 맛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그게 시행 자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실시 자체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길을 뚫으면은 길을 따라서 또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으면 바로 특히 5공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 그 통합신공항에 여객 화물은 지금 구리 쪽에 가고 지금 완전 화물은 지금 의성 쪽에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안을 지금 구리시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그 이동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5공단 옆에 물리창고를 지어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보세 창고에 있어서 바로 공항으로 가면은 물리 비용이 훨씬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저기 그 의성까지 갔다가 다시 공항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 이동선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북구이 구미하고 구리하고 발음이 구미 인터체인지에서 구리 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5공단과의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설령 그 구미 인터체인지 인근에 어떤 그 물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5공간 비어있는 지역의 물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 고속도로와의 일부는 지금 바로 통합신동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가면 되지만 이쪽에 어떤 그 항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그걸 타고 경부선을 따라 김포공항이나 아니면은 그 인천공항을 올라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대한 빠른 시간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법을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이번에 저희가 구회 공약으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국 간단하게 마이크 잡고 하세요. 마이크 내가 잡고. 지금까지 뭐 특별한 공약이라든가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시는데 이런 것 또한 본인이 당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놓으라 하는 후보들이 지금 몇 분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을 능가해서 내가 공천권을 거머쥘 수 있는 특별한 자신만의 장점 그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놓으라 하는 후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만의 특장점 이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빨리 못 내려온 이유가 방송사에서 좀 안 도와줘가지고 제가 빨리 못 왔습니다. 완전히 내려오지 못했는데 제가 최근까지도 한 주에 10번 이상 방송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안녕하세요 신정 의원님 하면 늘 구미을 국회의원 최진입니다. 요즘 구미가 없더니만 이런 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해서 구미를 계속 홍보할 겁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최진영만의 장점입니다. 구미를 존재감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미 같이 가자고 하면 구미 뭐 볼 거 있어? 그런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미의 공간뿐만 아니고 친환경 관광도시로서 금오산 그리고 또 낙동강의 기본 수계의 비전은 우리 중부 내륙에 이제 국가적 공간들을 하고 또 도리사 이런 데 독일에 가면은 우리 신라의 최초의 우리 불교가 전래된 초전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벨트를 만들고 관광 벨트를 만들 때는 충분히 관광으로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미를 좀 만들 수 있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울에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해외에 가서 경험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저는 여기에 정말 쏟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도 오세훈 시장님 보궐선거 때 제가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자문변호사로서 지금 벌써 한 4, 5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미보다 조금 앞서 있는 그런 행정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을 구미시에 이식하고 또 구미시 공무원들을 조금 더 독려해서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더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2009년 10년에 그리고 2015년 6년에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 자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에 가서 공부하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그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이 확 뜨이면서 오세훈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 시장님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렸고 지금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의 경험 그리고 또 이 서울시 행정의 경험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보다 더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공천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또 무슨 약팔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법조인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여기 마지막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저만의 서비스입니다. 당 지도부의 네트워크가 저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들로 꾸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
당 사무총장의 장동혁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연수는 제 옆방, 제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어떤 연관이 있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같이 대변을 했습니다. 그때의 캠프의 좌장이 김종혁 JTBC 보도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누구죠? 장동혁 그 사무총장이 김종혁 그 JTBC 전 보도국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형님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내 코가 썼잖아 이걸 맡아야 되냐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입지에 있어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분들은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기존의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도 사실은 없습니다. 나아가 당의 지금 그 땡땡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님이 제 대학교 아주 절친한 선배이고 얼마 전까지 그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전문 기자로 했던 홍영희 기자입니다. 그분 부모님들이 저를 이뻐하시는데 아무튼 최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새로 꾸려진 공관위와 또 당내의 어떤 그 지도부 구성은 적어도 제가 뭐 당직에 있는 분들로부터 적어도 불이익은 안 받습니다. 아니 거꾸로 적어도 뭐 제가 그걸 이용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최진영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그분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식 안 돼요. 이럴 분은 없다는 것.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준비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무슨 찍어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채 인생입니다. 공채가 몇 개 있습니까? 국회의원 공채는 여론조사에서 결국 경선으로 하는 것인데 경선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얻어가지고 반드시 구미을 국회의원, 구미을 대표자 되어서 여러분을 정말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분 조금만 더.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그 뉴스 보도에 대구시에서 그 군의군의 20조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통합을, 행정 통합을 위해서 대폭적인 대구시 지원이 지금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경상북도에서도 대구와 경북 간의 뭐 통합, 행정 통합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최근 장세용 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 하도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진영 후보께서는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해야만 가능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수원, 해평 취수원이 그 코미까지 이제 승사가 갔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그 바람에 이제 해평 취수원 이전 위원회에서 시장을 고소 고발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고소 고발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대구 경북 지금은 통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지금 구미 면적이 615만 제곱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면적이 600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오히려 구미 면적이 서울 면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좀 막혀서 김포, 구리, 또 그 고향 지금 메가시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두물경 메가시티라고 나오듯이 대구 경북 옛날에는 경북시청이 경북도청이 그 경북대학교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 손잡고 그 학생과학관 가가지고 그냥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통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되 통합을 위해서는 거점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점도시에서 구미는 가장 핵심적인 그 대구의 거점도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름대로 던진, 그러니까 장세용 전 시장님이 던진 그 어젠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한동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는 것은 그냥 공약이지만 여당이 하는 것은 정책이 된다. 실천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여당과 야당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생활, 어떻게 보면 마치 도의원, 시의원이 드리는 공약과 비슷한 공약을 현재로서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 그리고 이 전체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비전이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은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허경영 이게 자유혁명당 그분이 얘기하는 게 허황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있단 말이에요. 지역구도 지금 달빛 고속도로, 달빛 전철 해가지고 호남과 그 달구보를 오가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마치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행정 통합을 하는데 또 대구 경북 충청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옆으로 쫙쫙 나눠야 그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강원도까지, 그리고 또 충청도에서 저쪽 경북 북부까지, 그리고 전라도에서 저쪽 경남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행정구역을 3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크게 광역으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실무적으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메가시티 이슈는 서울의 메가시티 이슈가 가속화, 그러니까 김포시를 통합을 기점으로 훨씬 더 가속화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구미시도 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는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구 경북 큰 힘이 되는 거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의 어떤 대구 경북 메가시티, 그리고 그 속에서 대구는 코어 광역도시가 되고 그 중에 핵심적인 그런 위성도시, 또 인접도시로서의 어떤 구미의 역할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이 나누어 있다 보니까 통합공항의 어떤 혜택을 의성하고 지금 구리만 준다. 이게 다 지역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아닙니까? 통합 도시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벌써 더 완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물 문제, 마지막으로.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아까 제가 물관리 특별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1인 1질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정책 발표회 때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민의힘 최진영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진 시간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평소에 이루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선거법을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